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은 카이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이퍼와 이승만이라고 정성구 신학 박사님의 칼럼이 올드뷰에 2024년 4월부터 쭉 지금까지 연재가 됐습니다. 카이퍼와 이승만을 비교한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언론 활동을 하고 목회자 활동을 하고 또 정치에 개입하고 정당 활동을 하고 이승만과 카이퍼는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정성구 박사님이 쓰신 그 칼럼 카이퍼와 이승만을 비교한 것을 칼럼을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성구 박사님은 전 총신대학 총장이고 전 대신대학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신학 박사이시고 저서로 칼빈주의 사상 대개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사미의 다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칼빈과 칼빈 거리에 대해서는 장로의 흐름이니까 굉장히 많이 과다할 정도로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네덜란드의 목회자이면서 정치 수성까지 된 그 목사죠. 카이퍼의 신학 사상 또 일생에 대해서는 많은 소개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로서 출발해서 정치를 했던 카이퍼의 일생 참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의 신학 사상이 무엇인지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카이퍼와 이승만을 비교한 정성구 박사님의 신학 박사님의 그 칼럼 내용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올해 에이프릴 올드뷰의 4.55 칼럼집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장 어학의 천재. 아브람 카이퍼와 이승만은 서로 만난 적이 없다. 카이퍼 박사가 네덜란드의 소장직에서 물러나던 해인 1905년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에 들어갔다. 둘의 직접적 만남은 없었을지라도 이승만은 프린스턴 신학교 재학 시절에 간접적으로 카이퍼의 사상과 마주하게 된다. 당시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ARP 정당의 당수였는데, ARP라는 것은 Anti-Revolutionary Party입니다. 반혁명 정당이라는 뜻이죠. ARP 정당의 당수였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의 벤저민 워필드가 그를 초청했다. 그래서 이른바 스톤 렉처라는 강의 시간에 카이퍼는 lecture on Calvinism이라는 주제로 한 주 동안 강의했었다. 이러한 카이퍼의 칼빈주의 신학과 세계관 강의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새로운 돌풍을 가져왔다. 이때 이승만은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된다. 당시 유럽의 상황은 계몽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진화론 사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때였다. 이때 카이퍼는 독보적으로 시대의 대안으로 칼빈주의 사상을 내어놓았던 것이다. 그는 종교개혁자 장 칼빈의 사상을 재건하고 부활시키되 단순히 그 사상의 정통신앙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들고 나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을 보자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00년에서 1910년까지 프린스턴은 칼빈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승만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린이라는 변증학 교수에게 매달려 학점을 땄을 뿐 아니라 박형룡과 한경직의 스승이었던 찰스 어드만 교수로부터 바울 신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예배당인 밀러 채플에서 매일 당대의 대칼빈주자였던 벤저민 워필드와 게할더스 보스 아래서 설교를 듣곤 했다. 이승만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학사와 석박사를 마치고 더구나 1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으니 그는 분명히
의학의 천재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여기서 받은 사상이 바로 칼빈주의 세계관이었다. 물론 이승만은 개종전 한학에 집중했고 아버지는 유교, 어머니는 불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였다. 또한 그는 배제학교 시절 서양 선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우므로 영어에 통달할 수 있었고 후에 어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것은 모두가 익히 아는 이야기다. 특히 6년 가까이 한성 감옥에서 생활할 때 이승만은 영문법과 영어회화를 완전히 통달했는데 여기에는 선교사들의 도움이 컸다. 나중에 미국 대학 과정을 그리 빨리 마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어학 실력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영어 실력은 훗날 미국과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처럼 이승만이 외교의 기자가 된 것은 바로 어학의 실력 때문이었다. 감옥에서 영어 사전을 만들던 열정으로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설교하고 연설했다는 것은 어학의 천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올해 2월에 개봉한 이승만의 일대기를 다룬 건국전쟁과 기적의 시작이라는 두 편의 다큐 영화가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다. 근본 다큐 영화를 통해 시민들이 이승만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민족의 영웅이요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영웅을 무참히도 짓밟고 왜곡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하나같이 울먹였다. 참으로 지난 감동이 오래갈 것 같다. 자편한 역사 선생들과 정치꾼들이 아무리 역사 왜곡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까지 지울 방법은 없다. 그런데 영웅이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영웅이 되려면 남이 알지 못하는 피나는 노력은 기본이고 어학습득에 천재적인 타고난 소질이 있어야 한다. 해서 정직하게 말해보자. 외국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나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손가락에 꼽을까 말까일 것이다. 또 말이라고도 말이 아니라 말에는 분명한 애국심과 사상이 들어있어야 한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는 언어 천재로 말미암아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같은 한성감옥 출신 가운데 박용만 같은 사람은 무장병력을 통해 일제와 싸우겠다는 환상으로 이승만에게 욕설과 탄핵을 보낸 사실이 있다. 이승만의 유창한 언어로 국제무대에서 외교를 통한 독립투쟁이 없었다면 자유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다. 사실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대중의 데모나 악에 찬 군중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고 뛰어난 국가적 천재로 헌신된 사람들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빈도 병약했지만 그 시대의 칼뱅은 어학의 천재였다.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불어 등에서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다. 그는 해박한 어학 실력으로 고전을 바로 깨닫고 유려한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를 써서 당대 지성계를 뒤집고 세속화된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여 오늘의 개혁교회를 만들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의 어학 천재가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것이다. 특히 아브라함 칼프 박사도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였다.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불어, 영어, 네덜란드어의 천재였고 더구나 대학 중에 신학과 문학을 동시에 공부했기에 그의 설교는 늘 웅장하고 연설도 대단했다. 그리고 저널리스트로서 일간지와 주간지에 명칼럼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건국전쟁이나 기적의 시작이란 이승만 박사의 독립투사의 행적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가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공부한 것과 한성 감옥에서 6년이라는 가장 절망적 상황에서 영어를 통달한 시기가 영웅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쌓는 시기였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고 있었다. 한성 감옥은 이승만의 외국어 대학교였고 고난의 신학교였다. 둘째, 반공주의자. 제2절 반공주의자. 앞서 가이파 이승만은 서로가 아무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둘 양자 모두 당시의 태고의 지성과 학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나라가 그 절망에 빠져있을 때 나라를 건져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는 명연설가요 명설교가로서 민족을 깨우고 새로운 방향을 세우도록 한 것이고, 넷째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생명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사역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든든한 나라를 세우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은 철저한 반공주의 노선에 서 있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과 칼 마르크스에 의해 촉발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은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1917년에 러시아를 공산화했고 결국 온 세상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붉게 물들이고 말았다. 동부의 모든 나라와 중국도 공산국가가 되었다. 공산주의는 자신들의 혁명 완수를 위해 무고한 인민들을 수천만 명을 죽였다. 공산주의는 볼 좋은 이상국가를 내세우면서 반공주의자들을 철저히 죽이고 거짓말로 당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공산당은 유토피아를 내놓았지만 실상은 공산당에 반대하면 아무런 재판 없이 죽이는 한마디로 도살 국가였다. 그들은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구호로 노동자와 농민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평등이란 말을 도입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단하는 참으로 무서운 집단이었다. 사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전 세계는 공산주의자들의 세상이 되어 판을 치고 있었다. 소련의 돈 뭉치를 받아먹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 일부도 붉게 물들어갔다. 상해 임시정부안에서도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보내준 사탕발림의 루블화를 꿀꺽꿀꺽 잘도 삼켰다. 그 돈이 원만하게 배달되지 않고 착복하니 서로 미워하고 배척했다. 하지만 이승만이 소련의 사탕발림 자금을 손절하자 상해 임종 요원들은 되려 이승만을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자들을 한통 속으로 보고 1926년 벌써 공산주의의 당부당을 논리적으로 드러내는 소논문을 발표했다. 일찍이 이승만은 공산당은 호열자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라고 말했고 훗날 세계적인 석학이자 구소련의 반체제 작가 솔제니치는 공산주의는 취할 수 없는 미추광이 병이라고 갈파했다. 이렇듯 공산주의 실험은 벌써 끝났다. 이승만 박사가 한 세기 전에 공산주의를 비판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예지력으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다. 필자가 1986년에 헝가리를 방문하여 시골의 한 농부집에서 식사할 때 집주인은 내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바로 과거 공산당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노동자 해방을 구호로 내세운 공산혁명이 성공한 나라는 모두 독재국가가 되었고 개인숭배를 체계화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스탈린과 모택동이 그랬고 김일성 3대 세습이 그랬다. 특히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여 종교 탄압을 극대화했다. 옛 소련은 공산혁명 후에 기독교인 2700만 명을 학살했고 그 외에도 공산당을 반대하는 동족을 7천만 명을 학살했다.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은 대약진 운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4천만여 명을 굶겨 죽였고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에는 약 200만 명이 살해되었다. 캄보디아도 폴포트에 의해 200만 명의 주민이 학살을 당하고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캄보디아는 현재 학살된 유골을 모아둔 전시장을 관광 자원으로 삼고 있다. 필자는 그 비천한 장면을 보고 참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바로 깨닫게 되었다. 북한도 고난의 행군 기간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오늘도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면 노동교화소로 보내어지고 총살로 다스려지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평등이라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가진 자에게는 무언가를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논리는 틀렸다. 이렇다 보니 공산주의의 최대 방해자는 바로 기독교였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을 이제는 공산주의 운동의 본부로 만들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예견한 이승만 박사가 100년 전에
공산주의 위험을 설파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또한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선 독립정신에서 러시아의 음흉한 마술하고 썼고 러시아가 요동반도를 침범함이라는 글에서도 공산당의 음흉한 계획을 잘 간파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요, 신학자요, 대설교가요, 연설가였다. 그는 당 총재를 지내고 후일에는 수상의 자리에 올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계획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소수 정당의 당수였을 때 거대 당의 대표는 투르스트라였다. 그는 변호사 출신으로 사회주의, 곧 공산주의 이론에 해박하였고 의회에서 카이퍼의 적수가 되었다. 그런데 카이퍼 박사는 투르스트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에 맞짱을 떴다. 카이퍼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개혁주의자로서 의회가 혁명을 예찬하고 마르크스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다. 카이퍼는 원래 연설의 달인인데다가 웅장하고 논리적인 말을 통해서 왼쪽에는 포켓 성경을 들고 사상은 사상으로 논리는 논리로 대항하면서 투르스트라가 이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하나씩 격파해 가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 입국론을 세웠던 것이다. 이승만과 카이퍼는 동양과 서양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마침내 공산주의를 막아냈던 것이다.